자, 우리가 앞에서 원주율과 지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원은 동그라미를 원이라고 하는데 이 중심에 있는 것을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 중심을 지나는 긴 선을 지름이라고 하고 이 지름을 반만 잘라놓은 것을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름은 알지만 우리가 이 원의 둘레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곡선이라서. 실이나 줄자가 있지만 너무 크면 이 도구를 활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대부터 사람들은 이 원의 둘레를 쉽게 재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한 끝에 원주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주율. 이 원주율은 무엇이냐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입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 그러니까 지름을 알고 있는데 이 지름에 대해서 원주가 몇 배지? 라는 것을 구한 거야. 지름에 대해서 원주가 항상 몇 배씩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름이 1이면 원주는 3.14cm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지름이 2cm면 3.14 곱하기 2cm만큼 되는 거야. 이게 일정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찾다 보니까 원주율이라는 변하지 않는 비율 법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주율은 선생님과 월요일날 구해볼 거지만 보통 3.14 여러분의 교과서에는 쉽게 3 아니면 3과 7분의 1 아니면 3.1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는 원의 둘레인데 항상 지름에 대해서 3배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무당벌을 꼭 외워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까 지름을 구했고 이번에는 원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는 뭐뭐의 둘레라고 하면 다 원주입니다. 자, 그럼 이 호수에서 원주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름이 다리고 다리가 지름이고 여기 호수 둘레가 원주가 되겠죠. 호수 둘레가 원주가 됩니다. 원주율이 3.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호수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얘들아? 그렇지, 긴 줄자를 완성한다거나 긴 실을 완성한다거나 진짜 가면서 자전거에 뭐 실을 매달아서 잰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지.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 우리는 쉽게 수학적으로 구해볼 거예요. 아까 원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 자, 우리는 비율을 알고 있어. 비율을 알고 있어.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원주율을 구할 겁니다. 원주율이란 것은 지름에 대하여 기준량 원주가 도대체 몇 배나 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주를 구하려면 원주를 몰라.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했지? 그렇지, 옆에 있는 것은 곱하기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식을 알 수 있겠네. 원주, 뭐뭐의 둘레를 구하려면 원주율 곱하기 지름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율은 3.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당벌레에 3.1을 넣습니다. 됐죠? 원주율이 3.1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리 길이가 50m래. 다리 길이가 딱 중간에 놓여져 있지?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지름이지. 50m래. 자, 우리가 지금 그러면 호수의 둘레를 구하고 있어. 호수 둘레, 바로 이게 원주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옆에 있는 거는 서로 곱하기입니다. 소수의 곱셈이네요. 3.1 곱하기 50을 하겠습니다.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써서 하겠습니다. 곱하기. 0은 안 써줍니다. 0 그냥 써주고 5, 1은 5, 3, 5, 15 끝인가요? 아니죠. 소수의 곱셈은 소수점 하나만큼 찍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0이 없어지네요. 얼마죠? 155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50m일 때 여기 원주는 3.1배 정도 진짜 155m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호수의 둘레는
155m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가 155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5바퀴, 정우는 3바퀴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달린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 그렇지. 155 곱하기 5 하면 됐지. 네, 풀어 써볼게. 우리 한 바퀴 구하는 식이 원주율 3.1 곱하기 지름 50이었어. 원주율 3.1 곱하기 지름 50. 맞나요? 이게 한 바퀴. 한 바퀴 곱하기 뭐? 5바퀴. 정우는 3.1 곱하기 50. 한 바퀴 곱하기 몇 바퀴? 3바퀴. 그래서 달린 거리를 구해보도록 합니다. 155 곱하기 5, 155 곱하기 3이겠죠. 여기 한번 구해보도록 합니다. 직접 옆으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헷갈려라. 지금 해피코스는 전체 원둘레가 아니네. 반원의 둘레네. 반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원주 구한 다음에 반원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 맞나요? 왜? 반원이니까 원주를 구한 다음에 없애줘야 되잖아, 반원.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면 요 반원 둘레만 남겠죠. 보겠습니다, 그럼. 자, 해피코스 먼저 볼게. 해피코스는 큰 원의 반원이네. 해피코스는. 그럼 해피코스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코스는 먼저 반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의 나누기 2가 해피코스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시작할 거야. 자, 그럼 원주 어떻게 구하더라? 무당벌레를 했을 때 원주 어떻게 구하더라? 여기가 원주였지? 어떻게 구하더라? 그렇지. 지름이고 기준량 지름이고 비율은 원주율이었어요. 맞나요? 곱하기 하면 원주가 나왔지. 원주율 확인해 볼게요. 원주율 어딨나요? 원주율. 여기 아주 쉽게 원주율이 3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원주율은 3이야. 변하지 않아요. 3. 그럼 지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햇빛 코스의 지름과 별빛 코스의 지름과 달빛 코스의 지름이 달라. 햇빛 코스 큰 파란색의 지름은, 이건 반지름이야. 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이 2개니까 햇빛 코스의 지름은 20m네. 맞나요? 반지름이 10이니까 햇빛 코스의 지름은 20입니다. 그럼 원주를 구해볼까요? 원주는 원주율 곱하기 지름입니다. 원주율 곱하기 지름. 그랬더니 60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햇빛 코스의 원이 이 햇빛 코스 쭉 한 바퀴 돈 게 60m라는 거야. 근데 햇빛 코스 어떻게 돼 있어? 햇빛 코스는 반이지? 햇빛 코스는 요 중에서 요만큼만 해당하잖아. 맞지? 요만큼만 해당하잖아. 그럼 60 나누기 2를 해줘야죠. 그러면 30m가 나오네요. 맞나요? 그래서 햇빛 코스의 길이는 30m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번에는 별빛 코스를 한번 가볼게요. 별빛 코스는 요렇게 돼 있네요. 요거 혹시 눈치 빠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원 하나가 되겠지, 맞지? 지금 요거 요렇게 잘라서 요거를 옆에 붙이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원추를 구해주면 되겠네. 맞나요? 그럼 별빛 코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빛 코스는 지금 요걸 요렇게 갖다 붙이면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름이 얼마예요? 10m네요. 10m. 그러면 자, 지름이 10이고 원주율이 3입니다. 그러면 원주율 3. 그럼 원주 구해볼까요? 곱하기니까 3 곱하기 10이네요. 정답은 30m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별빛 코스는 30m였습니다. 똑같이. 햇빛 코스랑 똑같네, 이게. 그 다음 마지막 달빛 코스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
달빛 코스. 자, 달빛 코스는 요 원 하나, 그리고 요 원에 반 원씩 구하면 돼요. 다시 달빛 코스는 이런 원주의 반, 그리고 요런 원주의 반이에요. 달빛 코스는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도록 하세요. 숙제입니다. 알겠죠? 힌트를 주자면 다시 자, 달빛 코스는 지금 요렇게 돼 있죠. 달빛 코스. 달빛 코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하려면 요만큼 긴 원주를 구해서 나누기 2하면 요만큼 나올 것이고, 요만한 원 구해서 나누기 2하면 요만큼이 나올 것이야. 그지? 거기서 더하기 2를 해주면 요거랑 요거만큼의 원주만 나올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무리 문제도 해보기 바랍니다. 원주 구하는 식은 원줄 곱하기 지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무당벌만 이해한다면 요것과 요거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꼭 집에서 공부해 오도록 하세요. 어려우면 2번, 3번 보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 하고 월요일날 만납시다. 안녕.